자, 쭉 뿌려주세요. 채점을 쭉 해보시고 채점 빨리 합시다. 잠깐만. 쓱 볼게요. 1번 안 해도 되죠? 2번 겨울잠은 포유류 또 자고 이제 곰 같은 애들. 그런데 이거 여러분 부교재에 있는 표현이야. 근데 틀렸어요. 왜 틀렸어요? 털송이풀 어디서 살아? 툰드라입니다. 툰드라. 사바나는 아프리카 초원이야. 열대 우림보다는 건조해서 넓은 초원이 펼쳐져 있는 곳을 사바나라고 합니다. 알겠죠? 3번 뭐가 문제야? 종다양성이 약간 미쓰긴 한데 뭐 약간 귀엽게 넘어가면 디귿이 문제죠. 그치? 가에서나 나에서나 개구리는 메뚜기만 먹고 사니까 둘 다 멸종되는 게 맞죠. 그쵸? 여기 문제고. 자, 4번. 얘들아, 물질은 생태계에서 순환하지만 에너지는 어때요? 에너지는 한 방향으로만 흘러요. 그리고 뒷부분에 열 효율 할 때도 얘기를 했지만 열 에너지가 한번 생기면 걔는 다시 쓸 수가 없어. 물론 열기관 같은 게 억지로 만들어진 게 있긴 하지만 자연적인 계에서는 열을 재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기억은 틀렸고요. 에너지가 흐를 때, 먹이사슬을 따라 흐를 때 그 형태는 화학 에너지겠죠. 그쵸? 잡아먹는 거니까 고기로 먹든 풀로 먹든 다 화학 에너지로 먹는 거지. 자, 상위 영양 단계로 갈수록 에너지 양 감소하는 건 맞아. 그런데 그 크기가 부등호가 반대로 됐죠. 그쵸? 그래서 얘는 답이 1번이겠죠. 그쵸? 그 다음에 5번 별표. 여러분 부교재에 이런 비슷한 그림이 있는 문제가 하나 있어요. 포식, 피식 관계에 있는 두 종의 개체군 크기의 주기적 변화, 주기적 변동. 자, 그랬을 때 이런 사인 형태의 그래프를 둘 다 그리면서 변하게 되는데 이렇게 겹쳐져 있을 때 일단 누가 개체수가 많은지도 모르지. 왜냐면 축이 따로따로 있으니까. 그랬을 때는
누가 포식자고 누가 피식자인지 어떻게 알아? 먼저 가는 애랑 뒤따라오는 애 중에 누가 포식자예요? 뒤따라오는 애가 포식자입니다. 알겠어요? 그래서 B가 포식자다. A는 피식자다. 알겠어요? 먹이가 늘어나고 나서 나중에 걔를 먹고 개체수가 많아질 거고. 그쵸? 그러니까 얘가 개체수가 감소하니까 뒤따라서 먹을 게 없어지니까 개체수가 감소하고. 알겠지? 약 오른쪽으로, 그러니까 4분의 1 주기만큼 오른쪽으로 평행이동되는 새끼가 시간적으로 봤을 때는 약간 반 박자 정도 늦게 뒤따라오는 애고 걔가 포식자다. 아시겠지? 자, 그래요. 그래서 A가 피식자, B가 포식자이기 때문에 기억은 틀렸어요. 그 다음에 니은, 구간 1의 개체수 변화는 뭐에 해당하느냐? 이건 순전히 그냥 그래프 판단 문제야. 구간 1은 뭐예요? 구간 1이라고 하는 것은 피식자가 감소하고 포식자는 늘어나고 있는 구간이잖아요. 맞아요? 피식자는 감소하고 포식자는 늘어난다. 이게 원 모양 그래서 빙글빙글빙글 돌고 있는데 그 중에 피식자가 감소하고 포식자가 늘어나는 게 어디예요? 니은이죠. 그쵸? 축을 잘 보시면 얘들아 이게 생물 문제지만 굉장히 심오한 뜻을 함축하고 있어요. 하나가 사인이고 하나가 코사인으로 볼 수 있잖아. 물론 뭐 축이 약간 이렇게 밀어져 있긴 하지만 사인 코사인은 다 결국엔 뭐다? 원운동의 그림자예요. 물리 전공자로서 아주 좋은 그림인데 그거를 물리로 얘기를 못하고 핵물로 얘기를 해야 돼가지고 좀 그렇긴 하네. 어쨌든 니은에 해당하는 게 맞습니다. 그 다음에 구간 2에서 A가 인위적으로 제거되면 A가 뭔데? 피식자잖아요. 피식자가 제거되면 포식자의 개체수는 줄어들죠. 그렇죠? 얘는 A, B를 거꾸로 쓴 거겠죠. 그래서 답이 2번이 되는 거예요. 맞죠? 그 다음에 6번. 얘도 뭐 열수지인데 볼게요. 일단 대기 입장에서 열수지를 써보면 흡수하는 게 25, 8, 21이야. 그러니까 총 얼마예요? 그러니까 얘네 셋만 따졌을 때 25 더하기 29니까 54란 말이야. 그쵸? 54 플러스 B가 흡수하는 양이란 말이야. 근데 걔가 방출량이랑 같아야겠죠. 그치? 방출량은 얼마야? 154죠. 그쵸? 그러니까 B는 100이다 라는 걸 알 수가 있고 B가 100이라면 색깔을 좀 다르게 써야겠다. B가 100이라면 그러면 100이랑 4랑 더해서 A가 되는 거겠지. 104겠지. 그쵸? A, B 값은 다 구했습니다. 지표 방출은 적외선이고요. 적외선. 그 다음에 대기가 흡수하는 에너지 총량은 아까 구했지만 154가 맞고요. A분의 B는 104분의 100인데 거의 1인데 4분의 1보다 작지 않죠. 그렇죠? 그래서 답은 얘도 2번이 되겠죠. 그렇죠? 자, 7번 보겠습니다. 제가 아까 얘기를 더 딥하게 하려다 말았어. 물론 충분히 딥하게 했지만 요거 뭐야? 얘는 북반구가 여름일 때, 남반구가 여름일 때, 북반구는 겨울일 때고 요 순간만큼은 연평균이 아니라 요 시기만큼 가에서는 그때는 고緯도로 갈수록 증가한다라고 얘기할 수가 없죠. 왜냐면 여기서 최대인데 여기는 위도가 대략 30도 조금 안 되는 20 몇 도, 20 한 5도, 6도 정도 되는 그 정도 지역 위도에서 최대니까 얘는 아니에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연평균으로 봤을 때는 적도가 최대야. 왜냐면 굳이 따지자면 북반구보다 남반구의 특정 지역은 여름과 겨울을 번갈아 겪는데 봄, 여름, 가을, 겨울을 번갈아 가면서 겪는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적도부근은 어때요? 적도부근은 얘는 태양빛을 받는 그 각도가
많이 벗어나 봤자 여기고 조금 시간 지나면 다시 돌아오고, 그치? 가장 최대로 많이 받고, 그다음에 조금 더 지나면 다시 여기까지밖에 안 가. 즉 각도가 요 범위 내에서 왔다 갔다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봄, 여름 왔다 갔다 하는 거랑 똑같은 겁니다. 겨울 없이 여름과 봄, 가을을 반복하는 그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적도가 최대인 건 맞지만은 특정한 시기, 특정한 계절에는 북반구, 남반구의 특정 위도, 뭐 플러스 마이너스 30도 범위 내에서 범위 내자가 이거 맞니? 팔자 없는 한자 쓰지 맙시다. 범위 내에서 달라짐. 최대 태양 복사 에너지를 받는 지점이 달라진다. 오케이? 그러니까 고위도로 갈수록 증가한다. 이거는 연평균일 땐 맞는 얘기지만 가시기일 땐 틀린 말이다. 자, A는 태양 복사 에너지, B는 지구 복사 에너지. 거꾸로 됐죠? 그쵸? 기억, 니은, 양은 같은 거고. 그래서 답은 2번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 8번 볼게요. 8번 그 페이지가 몇 번이니? 8, 9, 10, 11? 그쪽 있는 페이지가 생소한 그래프들이 나와가지고 조금 여러분들이 버벅거리거나 잘 못 보셨을 수 있는데, 동서방향 풍속이래요. 그리고 플러스가 서풍이래요. 그럼 얘들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랑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여기가 뭐예요? 노랗게 칠한 요 두 부분이 여기가 편서풍대죠. 편서풍대면 위도 30도에서 60도 사이가 되겠지. 그래서 보시면 적도 쪽 플러스 마이너스 30도 범위 이내에서는 동풍만 보니까 여기가 무역풍대인 거고요. 무역풍대. 그리고 극동풍은 양 끝에 있긴 합니다만, 동풍인 건 맞습니다만 그 풍속이 몹시 약한 편이다. 이렇게 파악을 해주시면 돼요. 그렇다면 이 편서풍대, 무역풍대, 극동풍대의 경계에 있는 지점들, 즉 말하자면 A점이나 C 지점은 정확히 위도가 몇 도인 지점이에요? A는 60도지. 맞아요? C는 30도죠.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고, 그렇다면 60도 때는 저기압대고 30도 때는 고기압대이니까 저기압이면 상승기류가 많아서 그룹이 많이 생기겠죠. 그래서 C가 A보다 작다라고 해주셔야 돼서 틀린 거고요. B에서는 정확히 적도인 지점이니까 헤들리스 안에 상승기류가 나타난다. 맞고요. C에 생성되는 고기압은 지표면 냉각에 의한 것이다. 이게 진짜 엄청 질문이 많았었는데 앞반에서. 자, 사막화의 메커니즘 상에서 지표면 냉각이 발생해서 아까 그 2회 아까 본 시험에서 서술형에도 나왔지만 지표면 냉각에 의해서 하강기류가 심화돼서 고기압이 심화되고 사막화가 진행되는 건 맞아. 그렇지만 아열대 고압대라 불리는 위도 30도에서 고기압이 생성되는 원인 자체가 지표면 냉각에 의한 거예요? 그건 아니에요. 대기 대순환 때문이라고.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말이 다르고 다른데, 자 30도 아열대 고압대에서 그 자체의 원인은 자체 원인이라고 해도 되나? 얘는 그냥 대기 내순환이에요. 이거는 사람이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지구가 적당한 속도로 스피드로 자전을 하기 때문에 그런 거고, 존재 원인이라고 합시다. 존재 원인. 그런데 사막의 확장 원인, 사막이 확장하는 원인, 여기서 방점을 어디에 찍혀야 되냐면 확장이라는 글자에 찍혀야 됩니다. 사막이 확장되는 원인은 지표 냉각이라고요. 그리고 그 지표 냉각의 주된 원인이 삼림벌체인 거지. 알겠죠?
그래서 디귿은 틀린 거예요. 답은 2번. 자, 그 다음에 9번. 요 그래프 눈여겨보세요. 이번에 교과서 바뀌면서 원래 지구과학 1에 있던 내용이 새로 내려왔으니까. 근데 별거 없어요. 별거 없고. 자, 흡수하는 태양 복사 에너지량, 방출하는 지구 복사 에너지량 차이는 38도에선 거의 없다 그랬죠. 그러니까 얘는 틀렸고. 다만 수송량이 많을 뿐이야. 근데 니은은요, 요 값이 그냥 주어진 대로 계산을 대충 해보면, 눈대중으로 해보면, 자, 대기 수송량이 그 양이 더 큰데, 얼추 값이 비슷해요. 6보다 좀 작지. 그치? 그런데 얘는 비슷해. 분자는 비슷해. 근데 분모가 어때요? 요쪽 A 영역에서는 물론 이제 딱 최고점만 찍는 건 아니지만 A 영역에서는 2보다도 작고, 그런데 이쪽 B 영역에서는 꽤나 커서 이 갭 차이가 좀 있잖아. 요만큼하고 요만큼하고 갭 차이가 좀 있잖아요. 그치? 그러니까 이 해양에 의한 에너지 수송량은 A가 더 작단 말이야. 그래서 걔가 분모로 들어간 양은 A 지역이 B 지역보다 확실히 크죠. 그래프를 보면 좀 잘 아시겠지만. 그 다음에 위도별 에너지 불균형은 태양, 대기와 해양순환을 일으킨다. 이건 뭐 일반적으로 맞는 얘기. 그래서 9번, 4번. 10번 볼게요. 얘도 좀 생소한 그래프일 수 있는데, 사실 조금 눈치가 빠른 학생이라면 옆에 요거 있죠. 같은 그래프죠, 사실. 그거 보고 판단을 했을 수도 있어. 그건 뭐 내가 출제를 그렇게 하면 원래 안 되는데 어쩔 수 없이 여러분들한테 최대한 양질의 자료를 빨리 많이 노출을 시켜 드리려고 냈습니다. 자, 이거 보시면 알겠지만 플러스가 남풍, 서풍, 마이너스가 북풍, 동풍이에요. 그지? 근데 여러분 이거 기억나? 지구가 이렇게 있으면 위도에 따라서 바람의 방향이 어떻게 됐죠? 북남, 북남, 북남 이렇게 됐었던 거 기억나요? 북남, 북남, 북남이야. 그지? 그러니까 지금 그래프가 두 종류가 있는데, 적도를 기준으로 이걸 뭐라 그래? 대칭이 아니죠, 얘는. 그러니까 그래프 모양이 데칼코마니가 아니라 약간 요렇게, 이거 뭐라 그래? 점대칭 형태로 있는 거. 요게 뭔 거예요? 얘가 풍속인 거야. 아, 미안. 풍속이란다. 저기 남북 방향. 알겠어요? 왜냐면 적도 기준으로 위아래가 같지가 않으니까 방향이. 그런데 동서 방향으로는 어때요? 동서 방향으로 우리 잘 알지만 데칼코마니잖아요. 남북은 반대지만 적도 기준으로 동서 방향 같잖아요. 북동 모역풍이나 남동 모역풍이나 전부 다 동풍이잖아요. 그렇지? 그렇기 때문에 이 적도를 기준으로 데칼코마니로 있는 요 그래프, 물론 완벽한 대칭은 아니야. 그렇지만 얘는 동서 방향 풍속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다. 알겠지? 그래서 기억은 남북 방향 풍속이 맞고, 자, A는 북반구에 위치하느냐? 이건 어떻게 판단하니? 자, 일단 남북 풍속을 봤을 때 위로 올라간 부분이 남풍이래요. 플러스가. 그러니까 여기가 남풍이잖아요. 적도에 인접한 위도 30도까지의 영역인데 남풍이 불어. 그럼 기본적으로 남반구죠. 그치? 그렇잖아. 남반구잖아. 그래서 얘는 북반구가 아니라 남반구입니다. 그 다음에 B에서는 대기 대수단의 직접 순환이 나타나느냐? B가 위도대가 어딘데? 30도에서 60도 상이에요. 그러면은 패럴 순환이니까 간접 순환이죠. 그래서 답은 1번이 될 겁니다. 아시겠어요? 그 다음에 11번. 요것도 좀 약간 저는 사람들이 있는데, 좀 단순하게 생각을 해보면 평년값이 찍혀 있잖아요. 그치? 근데 평년값이 점선인데 지금 이 값이 실체가 뭐냐면 표층 수온이래. 그럼 평소에
표층수온이 서태평양, 동태평양 중에 어디가 더 높아? 서태평양이 더 높죠? 그쵸? 그러니까 A가 서태평양이고 B가 동태평양이야. 그런데 특정 시기에 원래는 이 점선만큼 갭이 이렇게 유지가 돼야 되는데 이렇게 붙었죠. 붙어 먹었죠. 그러니까 동서 차이가 완화됐잖아요. 항상 동서 차이가 완화되면, 여기서 완화라는 말 때문에 그 말 자체가 어려워서 좀 적응이 안 되는 친구가 있는데, 차이가 줄어들어서 비슷해짐, 가까워짐, 이런 식이면 그 시기는 무슨 시기야? 엘니뇨죠. 그쵸? 요것만 명심하시면 돼요. 그래서 A는 서태평양이고 지금 주어진 요 시기는 엘니뇨고, 그랬을 때 B의 해수면 높이 편차는 동태평양의 해수면은 높아지죠. 그쵸? 그랬을 때 동서태평양의 해면 기압, 그러니까 표층 기압을 쟀을 때 엘니뇨 시기니까 서태평양은 기압이 높아지고 동태평양은 기압이 낮아지잖아요. 그러니까 평년보다 작은 거죠. 그래서 답은 2번이 되는 겁니다. 됐어요? 됐죠? 자, 12번. 얘도 뭐, 이거 마지막 문제지, 거의. 아닌가? 요 파트. 그치? 자, 봅시다. 여기까지만 자세히 하고 뒤에서 빨리빨리 넘길게요, 또. 동서방향 풍속 편차인데, 중요한 건 동서 편차면은 어느 쪽을 플러스로 약속했는지를 잘 봐야 돼요. 근데 동쪽으로 향하는 바람을 양으로 한다고 했잖아요. 그치? 그럼 A는 지금 풍속이 동쪽으로 편차가 생겼다는 얘기는 적도 부근 해역이니까 무역풍이 강화됐다는 얘기죠. 그치? B는 어때? 무역풍이 약화된 시기인 거고.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A 시기는 다름 아니라 라니냐고요. 그쵸? 그 다음에 B 시기가 엘니뇨가 되는 거야. 맞아요? 그 다음에 밑에는 뭐냐면 강수량 편차래요. 강수량 편차. 강수량 편차는 동태평양 기준으로 감소했으면 얘는 엘니뇨가 아니라 라니냐죠. L동 B니까 B가 와야지 엘니뇨인 거잖아. B가 덜 오면 라니냐인 거고. 그럼 이제 됐습니다. 자, 나는 B, 엘니뇨 시기. B는 엘니뇨 시기인데 나는 라니냐 시기잖아. 틀렸고. 동태평양 적도 부근 해역의 해변 기압은 요때는 엘니뇨일 때 낮아지죠. 그쵸? 그러니까 라니냐일 때 상대적으로 더 높은 거고, 그래서 니은이 맞는 거고. 그 다음에 적도 부근 해역에서 서태평양 표층수온 편차 빼기 동태평양 표층수온 편차의 값이 A가 크냐 B가 크냐 그랬어요. 기본적으로 엘니뇨의 정의가 동태평양 표층수온이 평상시보다 증가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서태평양은 감소하겠지. 그치? 그러니까 A 시기, 라니냐 시기일 때는, B 시기부터 볼게. 엘니뇨 시기일 때는 서 빼기 동 하면 얘가 마이너스고, 라니냐 시기일 때는 서태평양이 뜨거워지고 동태평양이 차가워지니까 플러스 빼기 마이너스니까 얘가 플러스인 거지. 그러니까 얘는 맞는 거야. 답은 4번이 되겠죠. 잠깐만, 잠시만요. 동쪽으로. 잠깐만, 빨리 얘기해 주지. 어쩐지 뭔가 내가 아까 교무실에서 싹싹 개빨리 풀었거든? 근데 분명 A가 엘니뇨였는데 약간 왜 그렇지 하는 생각. 미안해요. 동쪽으로 향하는 바람. 미안해. A가 그러면은 무역풍 약화된 거지. 무역풍 약화된 거, 얘는 무역풍이 강화된 거. 그러니까 A가 엘니뇨, B가 라니냐야. 그래요. 그러면 B에 관측한 거 맞고, 나는 해면 기압은 엘니뇨일 때가 라니냐일 때보다 높은 거 아니죠. 그 다음에 아까 A, B 반대로 바뀌었으니까 얘는 틀렸지. 그렇죠? 그래서 1번 괜찮아요.
자, 13번. 얘들아, 요거 ABC 이름 외워놔야 돼. A가 뭐예요? 핵. B는 복사층. 그렇지? 그 다음에 C는 그리고 그 표면을 뭐라 그래? 아니요. 두께가 있잖아. 표면. 완전 표면. surface. 뭐라 그래? 광구. 흑점은 어디 있어? 흑점은 광구 위에 있어요. 광구에서 볼 수 있어. 그쵸? B는 대류층, 복사층이고 A, 중심부에서 나의 핵반응이 일어나는데 그리고 거기 부교재 아래쪽에 뭐 참고 혹은 뭐 이렇게 별표 해가지고 돼 있는 게 뭐냐면 수소핵융합 반응의 알짜 반응식은 4개의 수소 원자핵이 융합해서 하나의 헬륨 원자핵이 되는 게 맞아. 근데 그 구체적인 과정에 있어서는 참여하는 수소 원자가 몇 개 있어야 된다? 6개 있어야 된다라고 되어 있어요. 실제로 보면은 어차피 그림이 나와 있잖아. 하나, 둘, 셋, 넷. 얘들이 합쳐져서 중수소가 되고 거기에 노멀한 수소가 또 들어옵니다. 그래서 총 6개인 거야. 알겠지? 그래요. 14번 안 해도 되겠죠? 15번도 사실 뭐 어려운 것처럼 생겨 먹었지만 안 어렵습니다. 네. 세기가 통과 후에 전류 세기가 약해졌다는 건 속력이 느려졌다는 걸 의미하고요. 16번도 사실은 별로 시시한 문제예요. 왜냐면 5번 누가 봐도 틀렸잖아요. 보통 이렇게 1, 2, 3, 4, 5가 기역, 니은, 디귿이 아니라 1, 2, 3, 4, 5가 이렇게 주룩 써져 있을 때는 5번이 답인 경우가 많아. 출제자의 의도 자체가 읽느라 시간 다 쓰고 끝까지 다 읽어라 이런 의미니까 5번이 답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 다음에 17번. 자, T일 때. 자, 중요한 건 이 그래프가 자기 선속이 아니라 전류의 그래프란 얘기예요. 알겠지? 그러니까 T일 때, 즉 전류가 0일 때 도선과 자기장이 수직을 이루는 게 맞고요. 2분의 T일 때, 요때죠. 그때 전류의 세기가 최대니까 자기장의 순간 변화율이 최대다라는 게 맞죠. 왜냐면 전류 자체가 시간에 따른 자기선속 변화율에 비례하는 건데, 그치? 얘는 결국엔 사실상 통합과학의 맥락에선 선속이란 말을 대놓고는 잘 안 쓰고 자기 장의 변화를 이런 식으로 갖다 쓰니까 순간 변화율이 최대인 게 맞습니다. 자, 가에서 도선에 흐르는 전류의 방향이 어떻게 되냐? 얘는 마찬가지로 지금 회전 방향이 지금 선속이 커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전에 처음에 배웠을 때 했던 대로 해보면 이쪽 방향으로 뚫고 가는 자기 선속이 얘가 일으켜 세워짐에 따라서 증가하고 있으니까 반대 방향의 자기장을 만들어 줘야 되고, 그러려면 유도 전류가 이런 식으로 흘러야 되겠다. 그래서 이렇게 돼야 되겠다 라고 해석을 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제가 아까 알려드린 대로 뭐 하면 돼? 얘를 막대 자석처럼 생각한다 이거야. 막대 자석처럼. 그리고 얘가 이렇게 돌아간다 이거야. 이렇게. 그러면은 그 회전을 방해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 이쪽으로 돌아간 N극하고 가까운 쪽에서 밀쳐줘야 되고, 그래서 이렇게 밀려야 되고, S극하고 가까운 곳에서 또 이렇게 밀려야 되겠죠. 그쵸? 그러니까 왼쪽 아래쪽이 N극이 돼서 우리가 방금 구한 대로 전류가 흐른다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고, 그 방향은 ABC 방향이 맞죠. 그쵸? 그래서 17번은 5번이 될 겁니다. 자, 18번 는 뭐가 핵심이에요? 이 문제. 전자기 유도가 공짜가 아니잖아. 역학적 에너지를 일부 끌어다 쓰는 거잖아요. 그래서 요거 운동을 방해하는 힘이 작용하기 때문에 속도를 내기가 어렵다라는 거. 그리고 자전거의 속도가 감소하는 동안이어도 속도가 있다는 것 자체가 움직임이 있다는 거여서 유도 전류가 흐르는 거예요. 그래서 기억은 틀렸고, 뭐 니은은 당연한 얘기고. 그래서 답은 4번이 될 거고요. 19번. 이게 그림이 너무 작게 나와 있어가지고 좀 여러분들이 불편할 수가 있는데, 그림이 작게 나와 있다면 키워보면 되죠. 그쵸? 이게
학원에서 천장에 달려있는 빔 프로젝터의 후속판이야. 더 진화된 버전이야. 그래서 학원 거는 되게 느리게 되는데 이건 빨리 됩니다. 확대하는 의미가 크게 없네요. 너무 흐려가지고. 그래도 봐. 그냥 대충 봐봐. 그림이 되게 작긴 하지만 그 문제지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A에서 B로 갈 때랑 B에서 C로 갈 때 높이가 같냐? 가 기억이니? 맞아요? 기억. C 높이는 A 높이보다 작아지죠. 낮아지죠. 왜냐면 역학적 에너지가 감소하니까. 그 다음이 뭐야? 니은이 뭐야? 기억이 그 전류. 전류 방향이요? 아, 이거 어차피 다시 저기 해야겠네. 미안해. 다시 줄일게요. 밑에 써져 있는 게 안 보이니까. 자, 괜히 했어. A에서 B로 갈 때 A 방향으로 움직인다. B에서 C로 갈 때는 멀어지는 거잖아요. 이게 운동하는 모션이 좀 특이하긴 한데 뭐 이렇게 코일이 감겨 있다고 쳤을 때 처음에 A에서 B로 올 때는 위쪽이 N극 아래쪽이 S극인 놈이 다가오니까 올 때는 위쪽이 S극 아래쪽이 N극으로 전류가 유도가 될 겁니다. 근데 멀어질 때는요, 스쳐져서 멀어질 때 마찬가지로 NS가 스쳐져서 이렇게 멀어질 때는 이거 물어본 게 아니구나. 그래서 B에서 C로 갈 때는 멀어질 때는 거꾸로 S극을 잡아야 되니까 위쪽이 N극 아래쪽이 S극으로 바뀌어서 유도가 될 거야. 얘네 둘은 반대란 얘기야. 반대. 근데 C에서 B로 갈 때는 똑같죠. A랑. 왜냐면 왼쪽에서 다가오냐 오른쪽에서 다가오냐의 차이니까 어차피 얘가 이렇게 다가와도 오지 말라고 밀어야 되고 밀어야 되니까 위쪽에 S극이 유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A랑 기억은 같은 겁니다. A랑 C 높이는 같지 않고. 그 다음에 자석이 B에서 C까지 이동하는 동안, 즉 멀어지는 동안에 자기력의 크기는 작아진다. 자기력의 크기는 이거 기본적으로 아셔야 돼요. 뭐 많이 감이 쌓이셨겠지만 자기력의 세기는 유도전류 세기에 비례하고요. 유도전류 세기는 여러 가지로 나타낼 수가 있는데 유도전류 세기는 일단 운동 속력에 비례해. 또 하나는 거리에 반비례해요. 똑같은 운동 속력이라고 할 때. 그러니까 거리가 멀어지면서 속력도 느려지니까, 거리가 멀어지면서 속력도 느려지니까 유도전류 세기는 당연히 약해질 거고 B에서 C로 가면 갈수록 넘어가면 갈수록 그렇기 때문에 자기력의 크기는 당연히 작아질 겁니다. 답은 4번. 그 다음에 20번. 이거는 여러분 기출에 이걸 변형해서 나온 적이 있어요. 여러분 기출에서 어떻게 하는 거야? A에서 들어오는 게 Q0 플러스 4W잖아요. 제가 항상 요 단원 나오면은 요거에 쓰임이 있을 수 있다는 얘기를 했었죠. 얘면 어떻게 하면 된다고? 빼버리면 된다. 그쵸? 그래서 4W분의 W여서 바로 4분의 1이 나올 수가 있다. 그치? 요런 거. 21번. 신재생 에너지원으로 옳지 않은 것. 얘들아, 석탄의 액화 및 가스화 또 신에너지라 그랬어요. 신에너지 또 두 가지 뭐 있지? 연료전지, 수소에너지. 이 두 가지 충분히 나올 수 있으니까 꼭 명심하시고요. 그렇다면 신재생 에너지가 아닌 것은 뭐야? 핵에너지죠. 그렇죠? 우라늄이죠. 그 다음에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아까 말했던 요 기억이 신에너지야. 애들이 이렇게 말하더라고. 아니 이게 신재생 에너지 전부가 아닌데 틀린 거 아닌가요? 그럼 재생 에너지랑 신에너지는 완전 딴판인 에너지인데 걔네들을 포괄하는 어떤 진술이 있을 수가 없겠죠. 그렇죠? 그렇게 따지면 얘도 일부잖아. 그래서 기억력은 둘 다 맞는 거고요. 얘는 파력 발전이니까 틀렸지. 그래서 답은 3번. 얘는 뭐예요? 얘는 파력 발전이죠. 그쵸? 그래서 조력 발전 아니고 전자기도 이용하는 거 맞고 온실기체 발생 안 하죠. 그쵸? 그래서 답은
2번. 24번. 이게 여러분 학교 글씨체로 하니까 글씨가 얇아가지고 잘 안 보이네. 빔 쐈을 때. 이거 은근 짜증나죠? 자, 자원고갈의 염료가 없는 게 아래쪽으로 내려가고 자원고갈의 염료가 있는 게 뭐야? 이거 핵발전도 자원고갈 염료 있습니다. 그치? 그러면 나머지 밑으로 내려가야 되는 애들이 태양광 에너지, 태양광 발전, 그 다음에 연료전지, 그 다음에 수력 발전 이렇게 되는 건데 일단 봅시다. A에 파생하는 발전 종류 한 가지 아니고요. 자, D가 전기에너지 전환 과정이 딱 한 번 일어난다. 즉 전기에너지로 한 방에 다이렉트로 직접 전환된다 라고 했을 때 얘에 해당되는 게 뭐예요? 태양에너지랑 연료전지죠. 그쵸? B는 수력발전이지. 그치? 그러니까 니은은 맞는 거야. 근데 D가 전자기 유동 현상을 이용한다가 되는 순간 얘에 해당되는 게 수력발전밖에 안 남고요. 그치? B 전자기 유도 안 쓰는 게 아까 요 두 가지요. 태양광이랑 연료전지. 그러니까 D것은 틀렸어요. 그래서 답은 2번만 맞아서 니은만 맞아서 2번이 됩니다. 알겠죠? 25번 센서랑 얘가 디지털 정보 뭐 이렇게 되지? 그쵸? 그래서 연속적인 거 아니고 빅데이터 속에서 뭔가 새로운 걸 찾는 행위나 기술 자체도 빅데이터라고 부르기도 한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26번은 그냥 다 맞는 얘기예요. 맞는 얘기고 27번 27번 좀 넘어가도 될까? 여러분 시간도 오바됐고 28번 넘어갈게요. 29번 얘들아 이거 반응식은 내가 따로 여기 써주진 않을 건데 이거 외우세요. 이렇게 충분히 나올 수 있잖아. 글쎄 깎으면 너무 억울하잖아. 그치? 어려운 거 풀어놓고 이런 거에서 틀리면 이거 한 5번씩만 써보면 금방 외워져요. 알겠지? 이거 뭐 어떻게 돼? 이것도 내가 무교재 보고 억지로 만든 거예요. 지능정보화 시대에 그 다음에 이게 뭐야? 인공지능. 인공지능에는 모형과 모형이 있는데 일부러 제가 순서 바뀌었어요. 부교재에는 생성형 먼저 나오는데 D가 생성형이고 C가 예측형. 이것도 글자 그대로 쓰라는 문제가 제가 왜 이런 거 자꾸 내냐면 그놈의 종 풍부도 종 균등도 그것 때문에 트라우마가 생겨서 그래요. 알겠죠? 그러니까 꼭 열심히 복습하세요. 부교재도 잘 보시고 수요일날 학교 끝나자마자 바로 오세요. 알겠죠? 수고하셨습니다.